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목포의 아인스힐 네, 조태희 대표님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태희 대표님 반갑습니다.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시니까 일단 개인 소개 짧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인 소개.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목포에서 전동 킥보드와 이제 전동 제품을 주로 하고 있는 아인스힐을 운영하고 있는 조태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상으로 처음 뵈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죠? 네. 새로운 신입 직원들도 신입 회원들도 많아가지고 아직까지는 전동 궁금한데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도 있을 것이에요. 자,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동 분야에서는 이것저것 다 하시잖아요, 그죠? 네. 전기 자전거까지도 하시죠? 네네. 지금 몇 년 정도 운영하시어요? 지금 이제 19년도부터 운영을 했으니까 이제 5년차. 야, 재밌었네요, 그러면. 재밌던 시기를 다 맞이하셨네? 네. 이번에 매장을 언제 옮기신 거예요, 이쪽으로요? 작년 7월 달에 이전을 해서 네. 이제 좀 꾸려 나가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현재 이제 짐이 넘쳐나니까 이제 정리를 해야 돼. 여기 근처에서 옮기신 거예요? 아니요, 저기 멀리서 멀리서? 이전했습니다. 네. 돈 벌어서? 북한에서. 아닙니다. 북한이라고 여기 거리가 한 10km 정도 됩니다. 네. 거기서 그러셨구나. 왔으니까. 그래도 이쪽으로 오신 거는 나름대로 상권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던 부분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부분이 상권도 틀린가요, 여기는? 주거지가 많은 것 같진 않은데, 주거지보다는? 뭐 일단 이제 거리상 중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이제 이쪽 상권이랑 이제 이쪽 구도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네네네. 구도심이랑 이제 이쪽 신도시 쪽이랑 딱 중심지여서 그래서 이렇게. 딱 중간이어서 알아보고 옮기게 됐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네. 19년도에 시작하셔가지고 재미를 톡톡히 보셨을 것 같은 생각이, 뭐 일단 코로나를 겪었으니까, 그죠? 뭐 킥보드로만 시작을 해서 킥보드만 이제 계속 쭉 하다가 네. 근데 이제 자전거를 이제 입문을 해야겠다고 해서 그게 이제 좀 비수기 아닌 비수기가 이제 오다 보니까 그때 이제 자전거를 해야겠다고 해서 이제 렌바이크 사장님 통해서 이제 네네. 협회에 입회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 전에 나노일 쪽에서도. 네, 나노일 하지 본사에서 않았어요? 근무를 하다가 이제 거기 연이된 것도 이제 린바이크 사장님도 거기에 이제 교육차 방문하셔가지고 맞아. 제가 이제 다 교육을 해드렸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AS나 교육차. 네, 그렇게 해서 처음에 대리점 모집할 때 그렇게 해서 만난 계기로 여태까지 이제 그때 만나신 분이 최일호 사장님이랑 익산에 그리고 안성 린바이크 사장님 그렇죠. 이렇게 두 분 연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때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로 인해서 뭐 혼자서 이제 개인 사업자를 내셔가지고 움직임에 저희 쪽에 또 러브콜이 들어와서 또 같이 또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서 다행이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 광명에서 이 지방 목포까지 내려오게 됐는지 그게 좀 약간 궁금하긴 그러네. 합니다. 일단은 뭐 고향이 목포고요. 저희 와이프도 고향이 목포이기도 해서 이제 와이프가 그냥 이제 좀 몸이 안 좋아져서 고향으로 가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옮기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저도 뭐 다 원래 직장을 다니려고 했는데 이게 목포에 없다 보니까 그렇죠. 이거를 제가 먼저 선점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요 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그렇죠. 뭐 한 3개월 동안은 진짜 매출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네. PR이나 뭐 다른 방법이 있었나요? 전단지를 처음에 제작을 해서 한 몇 개월간 돌렸습니다. 전단지 완전 옛날식인데? 네, 블로그도 아니고? 근데 그게 오히려 효과가 더 좋았어요. 전단지 보고 전화를 보고 대부분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먹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계속 수동적으로 좀 했습니다. 그렇죠. 지역 특성이 있는 거니까. 네. 소통했을 때 그 부분이 먹혀가지고 그래도 탄탄하게 자리를 잡으셔가지고 지금 매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여기 있는 거는 8평 정도 돼 보이네. 근데 뒤에가 곱하기 3이 있어요. 숨겨진 것도 많고 그러는데. 웃긴 거는 아까 얘기했을 때 여기 문이 있고 사무실 문이 있고 이 문 바깥으로 있는 거고 여기를 닫아버리면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저 공간은 나의 놀이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연구실이고. 네네. 뭔가 이제 제작을 하거나 뭐 제가 관심 있는 분야를 조합을 하거나 아니면 만들었을 때 저기에서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게끔 지금도 이제 꾸려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전기 자전거, 이제 전동 문가, 그죠? 우리한테는 아직까지 자전거만 취급했던 사람들한테는 새롭지 않은, 새로운 분야예요. 새로운 분야고 낯설은 분야고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시는 회원님들한테 그 전동 분과 전기 자전거에 대해서 이 시장의 어떤 부분과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소견을 좀 얘기해 주세요.
이게 제가 느낀 거는 전기 자전거는 크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예, 어차피 이제 전동 쪽을 하시거나 안 하신 분들이어도 조금만 알고 있으면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저도 뭐 누가 알려줘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뭔가 조금만 찾아보면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누군가 알려주길 원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면에서? 이제 쉽게 컨트롤러에서 이제 뭐 커넥터 연결하는 것들이 배선 색상을 다 알아야 이제 이거를 연결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대부분 다 똑같거든요. 구조가 되게 간단해서 브레이크 등, 브레이크 센서, 그리고 라이트, 네. 그리고 주전원, 모터선 이게 그렇죠. 다거든요. 맞아요. 이 5가지만 알면 이제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많은 경험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경험에 컨트롤러는 이제 호환되는 것들 위주로만 사용을 하는 게 제가 봤을 땐 좋고요. 그럼 네. 회사마다 컨트롤러가 틀려서 네. 프로그램 자체가 틀리니까 호환이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키보드 같은 걸 예를 들면 저는 일일이 다 하나씩 다 확인을 해봤어요. 예, 여기 제품에 여기 브랜드께 호환이 되고, 예,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데이터를 많이 쌓아서 나름대로 리스트를 적어서 이렇게 그렇죠. 이제 정리를 해서 저도 이제 뭐 원하시면 오픈을 해드리려고 저도 생각을 공공한 편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야, 근데 그거는 땀의 결과물이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이게 돈으로 다 저도 맞죠. 결과물을 얻은 거라서 뭐 정말 시간하고 내 시간하고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거잖아요. 자,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지금 얘기했듯이 두 가지를 물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전기 분야에서 꼭 해야 되는지 해본 결과물이에요. 선배잖아요. 4, 5년을 했던 결과물에서 전기는 건드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우리가 몰라도 될까요?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시장은 미래 가치로 본다면 전기 자전거 수요가 대폭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미래에 대한 값어치를 본다면 이제 전동 시장에 뛰어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셨구나. 네. 아, 와서 보고 사실상 깜짝 놀랐던 것이 저는 이제 모터벨로 본사도 가보고 여기저기 본사를 가봤는데 거기에 있는 에이센터 규모로 지금 되어 있어요. 뭐 공장에 막 옷수선하고 엄청 많잖아요. 뭐가. 그런 데서 공부를 배우고 또 일을 하셨던 부분에 똑같은 컨셉을 짤 수는 있어요. 근데 야, 저걸 다 혼자 하신다고요? 네, 뭐 제가 이제 부속품이 모자르면 거기 부분을 채워야 되는 게 다 다르거든요. 네, 그렇죠. 크기별로 다 다르기 네.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구애받지 않고 하기 위해서 그냥 볼트 사이즈나 이런 것들도 다 일부러 구비를 해놓고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네,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네. 근데 볼트 하나 때문에 수리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간혹 있어서 네, 그런 부분도 구애를 안 받으려고 이제 다 쌓아놓고 하는 편입니다. 네. 야, 대단하시네요. 정말 와, 나는 머리 아파서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이제 키보드가 다양하게 포진돼 있다 보니까 네. 진짜 그것들을 다 수리하기 위해서는 제가 모든 걸 알아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이즈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못해서 수리를 못하면 이제 손님과 약속이 좀 깨진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손님한테 어떻게 대처를 하세요? 안 되는 경우는 저도 이제 영업을 하면서 진짜 제품을 수리 못해서 돌려보낸 경우가 딱 3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정말 부속품을 공급을 못하고 그렇죠. 이게 진짜 부식이 너무 심해서 못 여는 경우 예, 그거를 열었을 풀리지 때 않고 뭐 내가 도저히 이렇게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태. 내 제품을 반을 가르지 않는 이상 이제 안 나오는 경우 그리고 정말 이거는 이제 연식이 너무 오래돼서 단종인데 모든 거를 다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홀로 교체해서. 네, 맞아요. 그거 아니고서는 저도 웬만하면 다 해결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기술자네요. 완전히 뭐 철저하시네. 그때 보면은. 아닙니다. 안 되는 거 있으면 아이실로 갖고 오면 다 된다는 소리잖아요. 거의 90% 이상이. 그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연구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에 대한 부분에 지금 아까씩 반드시 필요했다 했고, 그리고 지금 동안 이렇게 취득한 결과물의 연구의 결과물이 본인한테 있으니까 그게 협회 차원에서는 저희의 어떤 재산이 됐으면 하는 부분이고 소통이 돼가지고 공유가 돼가지고 저희 모두 더불어 성장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도와주실 저도 거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묻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전동 킥보드 자체가 이제는
점점 없어지고 있죠.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시장이 죽어가는 거는 사실인데 네네.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유행은 돌고 도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자전거에 대한 수요가 넘쳐나고 관심도가 떨어지면 킥보드가 다시 유행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대비를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사실은 뭐 여러 군데 킥보드 회사가 있었긴 했는데 킥보드가 안 됐던 부분은 일단 방송 이슈가 제일 컸었어요. 그렇죠. 네, 배터리 방송에 폭발 이슈에 대한 거를 너무 이제 과도하게 과장되게 이제 뉴스에서 항상 내보내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공유 킥보드 그 부분이 제품 구매를 하는데 많이 저하를 시키는 요인이 하나인데 저도 이제 그거에 따라서 보면 이제 유럽 시장은 철수를 하는 추세여서 맞아요. 네, 네. 한국도 곧 철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킥보드가 수요가 더 늘어날 거라고 이제 그렇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개인의 네, 개인 소유의 네. 킥보드들이 다시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해본 결과 큰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 AS나 그런 사실은 이게 국민성이죠. 뭐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국민성이 뒷받침이 돼야지만이 그게 로스 없이 좋은 수익이 발생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사실은 많거든요. 그죠? 맞습니다. 공유 킥보드의 손실을 따졌을 때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GPS가 다 내장이 되어 있는데 맞아요. 지하 1층만 가도 그게 안 잡혀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회수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그런 시간적 투자가 더 소요가 돼야 되니까 술래잡기 해야 되니까. 네, 맞아요. 예전에 그 라임이라는 회사가 5년 전에 강남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네, 1년도 맞아요. 못 버티고 나간 게 수거가 안 돼서 맞아요. 네. 거의 지하 2층, 3층, 4층, 5층까지도 있고. 네, 강남에서 네. 그거를 분포된 걸 찾으려면 네. 인력이 많이 투입돼야 되는 게 사실인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제 철수를 한 거거든요. 맞아요. 네. 자, 아까 남학자전거 가지고 얘기를 함에 있어서 사실은 코로나 3년 동안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는 전기 자전거가 활발하게 판매가 됐다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그때는 그닥 훌륭하지 않았는데 요 근래 작년부터 해서. 전기 자전거의 수요가 점점 생겨났다고 하거든요. 네. 그 부분은 유행의 흐름이라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유행이 많이 느린 편이고요. 네, 이제 위치방에서 내려오는 것들이 보통 2, 3년 뒤에 내려온다고 보시면 돼요. 뭐 유행, 패션,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아이템들이 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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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는 어찌 보면 되려 행복한 동네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뭐 이제 뭐 하기 나름이겠지만 네, 네. 그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금 하는 것보다는 올해 더 커질 거고 내년에 더 커질 거라고 그렇죠. 보거든요. 네. 준비되어 있는 분이니까 충분히 거기서 노를 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물이 들어오니까. 23년도에 힘들었다고 하는데 여기는 어떠셨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판매는 거의 없었어요. 수리로만 이제 1년을 버텼는데 네. 근데 그마저도 쉽지는 않았어요. 지방 경제이기 때문에 좀 더 그게 민감하게 경기가 하락되면서 그 여파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클 것 같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그렇게 안 좋은 여파를 탔나요? 네, 뭐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부분이 이슈를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네, 없는 부분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자, 단 예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0인치 네. 킥보드의 앞바퀴, 앞타이어를 바꾸면 펑크를 하면 얼마예요? 펑크만? 뭐 튜브 교체를 하면 이제 뭐 그때그때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 평균 이제 35,000원씩 35,000원. 네, 받고 있는데 타이어 바꾸시면 타이어는 4만 원씩 4만 원. 이제 예, 받고 있습니다. 비슷하구나. 비슷하네. 저기는 네. 12만 원이고요. 그것도 잘 안 하려고 하는 분이고요. 대체적으로 공임이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이 지역에서 그 정도 이제 평균화된 공임을 받으시는지 네. 궁금했어요. 더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네. 더 좋은 기술사기 때문에. 이게 더 받는다고 해서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네네네. 수도권에서 뭐 인치별로 다른데 뭐 많이 받는 데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뭐 10만 원, 뭐 11만 원, 12만 원 있는데 네네네. 뭐 튜브리스 타이어를 예를 들어서 뭐 11인치를 15만 원 받는 데도 있다고 네,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 15만 원이 과연 적당한가를 생각을 해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인터넷 이제 검색만 하면 다 나오는 건데 그렇죠. 부당하죠. 어찌 보면. 네, 어떻게 보면 근데 부당한 건데 할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렇죠. 힘들다는 부분과 네. 우리 사실은 정말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잖아요. 킥보드를 할 때. 그런 부분을 따졌을 때는 우리는 이거에 대한 노건이 이렇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네. 사실은 킥보드의 단가 자체가 40, 50만 원, 비싼 거는 뭐 비싸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100만 원 미만에서 존재하는데 그것에 타이어만 바꾸는 것에 10분의 1을 쏟아부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거에 대해서 이해 타당성이 안 맞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받으신지. 왜냐면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일 전문적인 금액 공임을 받을 것 같아서 물어봤던 부분이에요. 이게 저도 처음에는 이제 낮게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네. 그 노동하는 대비해서 그쵸. 이제 더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딱히 이제 기준을 정한 거는 이제 본사에서 받는 금액을 먼저 그렇죠. 예, 네. 확인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거는 제가 더 받아도 되겠다 아니다 이제 이렇게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번에 정기총회 때 사실은 일반 자전거에 대한 공임표를 배포를 하거든요. 네. 사실은 같이 전기 자전거까지 전동 분가의 것도 같이 해주려고 했는데 일선도 부족한 부분도 있고 예산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시즌 중에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아직 만들어 놓지는 않았어요. 지금 이제 각각의 가격의 할당을 저희가 정해놓고 그에 대해서 책정값을 평균보다는 살짝 높게 하자는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도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도 뭐 받는 금액은 이제 원래 그 전에는 이제 배너가 있었는데 네네네. 타이어 가격만 쭉 나열을 해서 이제 그렇죠. 해놓던 게 있는데 이제 그게 아무래도 도움은 됩니다. 이제 가격이 이렇게인데 내가 이렇게 해서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표면적인 거니까 네네네. 네, 그런 거를 했는데 근데 나중에 되니까 의미가 없어요. 이제 타이어 튜브를 교체할 때 그냥 손님이 비싸다라는 내색을 하면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좀 할인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네, 그래서 거기에서 손님하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타협점을 좀 찾아보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서 동시에 두 개를 갈았을 때 이제 할인은 내가 좀 이 네네. 정도까지는 해줄 수 있다. 얘들이죠. 네, 그런 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가격표를 이야기를 해도 오던 사람들이 또 오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안 먹히다 그럴 수 보니까 있겠다. 네, 할인에 대한 거를 아예 없이 이제 그냥 딱 고정으로만 가야 되겠다 이제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직까지 공임, 이 전기분가에 대한 공임은 더 특히 표준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죠? 네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정말 만들어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네. 각 제조사별로 그 수입사별로 공임표가 있긴 하지만 네. 정말 들쭉날쭉하거든요. 형평성이 안 맞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네, 우리가 표준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에 대한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존은 이렇게 뭐 나눔일이나 이런 데서 네. 뭐 단가 얼마씩 나온 거 있잖아요. 다 있습니다. 네, 다 그거를 받아서 참조를 해서 한번. 네, 저도 비교를 해요. 뭐 A, B, C 이렇게 회사가 있으면 그 세 군데 거 같은 거를 비교했을 때 네. 어떤 가격이 타당한지 저도 그렇게 그렇죠, 그냥 맞습니다. 네, 보거든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10,000원 받는 거를 제가 만약에 독점이라고 해서 5만 원을 받는다면 그게 손님 입장에서는 되게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부당함을 느끼는 순간 그 손님은 이제 제 손님이 아니라서 그렇죠. 네, 그런 것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예전에 네. 직원도 있고 그랬잖아요. 네. 저쪽에 사실 때는. 네. 그때는 이제 좀 마음대로 많이 돌아다니신 것 같던데. 네, 맞아요. 지금은 좀 네. 한 군데 좀 정착하셔서. 네,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예, 저도 지금은- 돌아다니고 싶은데 사실은 협회에서는 사실은 조금 칩거하는 느낌이 모양새였어요. 네, 그 정도로 맞습니다. 혼자 네. 열의를 갖고 해야 되는 부분과 혼자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그랬던 부분이죠. 네, 네, 맞습니다. 지금도 뭐 일이 이제 계속 밀리는 거를 뭐 10시, 11시까지 이제 쳐내야 저도 집에 가서 이제 편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고맙고 잘못하면 내 스스로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네.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4, 5년 주기에 권태기, 현타 뭐 그런 것들이 오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 슬럼프가 오는 것 같아요. 예, 손님들하고 마찰이 생길수록 뭔가 회의감이 좀 더 그죠. 많이 느끼고 너무 있어요. 향수가 두 배가 최근에 이제 이슈는 그냥 이제 환불에 대한 건이었는데 이게 말을 하면 되게 사연이 복잡하긴 한데 그게 이제 좀 그 계기로 좀 더 뭔가 슬럼프가 그렇죠. 더 깊어진 게 아닌가 그래서 맞아요. 저도 가끔 그렇게 고객들한테 위로도 받지만 고객들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멘탈 마인드를 좀 강하게 가져가지고. 근데 그게 나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 손님하고의 그 화법 자체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요. 네. 그렇게 그런 실수가 다시 반복되지 않는 어떤 준비가 되고 내가 좀 더 잘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걸 그렇게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성장했다고 그냥 생각을 네, 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단순히 이렇게 네. 수리하실 때 돈으로 얼마 딱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손님들은. 맞아요. 그런 것보다는
이게 날씨도 춥고 이렇게 설명을 좀 부차적으로 설명을 더 많이 하시고 금액을 또 약간 더 올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일은 어려운데 사실 겨울에 춥고 막 튜브레스 끼고도 되게 힘들잖아요. 네. 그런 사정 또 얘기하고 어려움을 좀 호소하면서 그걸 알아주기를 바라야지 그냥 돈만 얼마다 손님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 그래도 사실 겨울에는 튜브레스 작업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네, 손님들은 맞습니다. 아 저거 그러면 하면 돈만 좀 끝난다고 생각하죠 사람들이. 네. 착각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만큼 금액도 좀 왜요?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미케닉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똑같아야죠. 아니 꼭 그런 건 그렇죠. 아니에요. 겨울이라고 더 받으면 안 되죠. 겨울이라 더 받는 게 아니라 그 금액이 너무 낮아서 사람들이 현타가 올 수가 있어요. 일에 대해서 보람이 네. 없으니까. 그 부분도 어차피 네. 정립이 되셨어요. 네. 공입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립이 돼 있는 분이고. 그러니까 일이 뭐 사람들 보기에는 단순한 것도 저희 일이 공임이 뭐 카센터에도 1시간 하면 공임 7만 원, 8만 원이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카센터에서 뭐 차를 맡기거나 차가 없어가지고 모르겠어요. 엔진 오일이나 뭐 이런 거 해도 사실은 그 원가를 넣으면 안 되는데 공임이 되게 세잖아요. 네, 그렇게 맞아요. 생각하셔가지고 네. 전체적인 공임 자체로 약간 더 많이 받아야지 그게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뭐 우리 협회에서 제일 많이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래도 설명을 잘 해드리고 이해를 하게 만들면 그게 정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손님하고 소통 잘 하셔서 자신감이에요. 네, 아니, 자신감 잘 네, 맞습니다. 내가 이 가격 불러서 손님한테 네. 받을 수 있다라고 네, 네. 저도 이제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네, 맞아요. 그 가격이 손님이 합당하지 못했을 그렇죠. 때 이제 손님의 표정 변화와 손님이 네. 가격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네. 내 기술자 입장에서 가격을 판단하셔야 돼. 왜? 손님이 왜 뭐 간단한 게 뭐 본인은 간단하다 생각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네. 어떤 자전거는 배선 하나 뽑는 것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네, 왜 맞아요. 배선 하나가 뭐 만 원이라면 우리 공임은 4, 5만 원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 네. 내 시간에 투자한 그 정당한 노력의 대가를 받는 거니까 거기서는 좀 이렇게 마인드를 잘 잡으셔서 그렇게 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형님보다 도사예요. 전기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금액을 조금 받는다 해서 절대 뭐 정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네. 금액을 적당하게 갖고 내 이번에 마음의 충족도를 잘 갖는 총회 바로 전날 소모임으로 어떤 전기를 관련해서 라이트 분야에서 같이 소통을 하시는 모임이 있죠. 네. 바람직한 모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네. 네, 지속적으로 벌써 진행됐어야 될 부분인데 이제 조태희 대표님이 살짝 이제 시간이 남는지 아니면 이쪽에다 할애를 하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그런 모임을 해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네. 네, 그죠. 그냥 우리가 그래요. 전기 자전거 아니면 전동 킥보드 관련해 가지고 종합적인 어떤 모든 매뉴얼의 것들의 수리를 한 번에 배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네, 소분화해 가지고 컨트롤을 교체하는 방법, 모터를 교체하는 방법, 네, 디스플레이를 교체하는 방법, 그렇게 하나씩만 그렇게 과제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소모임 쪽으로 그렇게 활용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저희가 그때도 얘기했고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것 중에 소모임을 만들어 줄 것이에요. 이제 임원진들이 인가해준 소모임을 만들어 주시면 거기서 활발하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리더로서도 충분히 자격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마음이 느껴지고 네. 거기서 성장한 게 느껴져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저랑 2년 전에 3년 전에 뵀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서울까지 올라오셔가지고 뭔가 배우려고 그러고 오려고 하셨는데 서울은 어떤 거에 대한 것도 배우려고 올렸던 것도 있고 그때 뵀었을 때보다는 지금이 좀 더 단단해졌어요. 그래서 되게 기분 되게 좋고요. 목표라는 지역에서 어떻게 움직일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내려왔는데 사실은 그렇죠. 저희 협회가 새로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또 보여주고 싶었고 우리가 여기를 찾아서 이렇게 하는구나를 또 알고 싶었고 이게 서로가 이제 알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좀 더 다가서 뭔가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전기가 들어가고 모터가 들어간 거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들한테 좋은 어떤 리딩을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가 되고요. 네. 협회 바라는 거 혹시 있어요? 뭐 큰 거는 없고요. 그냥 서로 의사소통만 원활하게 된다면 뭐 누군가와도 뭔가 연결고리가 돼서 네. 네, 모든 사람들이 더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단톡방에다가 또 어떤 이들은 열심히 떠들지만 어떤 이들은 정말 1년에 한 번 떠들지 않는 사람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것도 그냥 포괄적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소통의 창엔 같은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소모임에 대한 권장이 그래서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뭐 연령대도 있고 뭐 픽시나 뭐 전기자전거 뭐 킥보드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있으니까는 저희도 한번 이사회에서 한번 얘기해가지고 한번 소모임 방장을 이렇게 추천해서 추진하도록 한번 해볼게요. 총회 끝나고 나면 바로 할 것이고 그때 돼가지고 그거에 대한 발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1월 21일 날 올라오시죠. 그래서 네. 1월 21일만 하고 쏙 도망갈 건 아니고 올라오실 거잖아요. 거기 그죠? 안성에 가시니까 거기서 이제 이쪽으로 살짝 이동하시면 되니까. 관객께 뵀으면 좋겠고 또 그때 기대되는 소식들이 또 전해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우리가 감사하게도 저희가 지금 쑥 돌아서 목포까지 왔어요. 그죠? 네. 네, 왔고 다시 이제 광주를 통해서 올라가는 동안 몇 군데만 하면 되는데 거의 이 순회 여정은 끝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이걸 정말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처음에 하루 3일을 돌았을 때 우리 정말 바보 같은 짓 했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우리끼리. 이거 정말 힘들다. 근데 그래도 시작한 거 하자.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차기 임원진들이 뭔가 새롭게 발전하려고 하는 것을 보여주자. 근데 그것은 찾아가는 서비스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움직였거든요. 근데 그 결과물이 이제 나올 것 같고 회장님 코피 2번이나 흘렸어요. 어저께도 끙끙 앓고 자꾸. 근데 그렇듯이 뭐 저 또 회장님 그리고 황병준 이 세 사람은 협회 발전에서 많은 얘기들을 귀담아 들었고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줄 거니까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이제 제 개인적인 그냥 이야기는 네. 이제 어차피 업을 다 똑같은 업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근데 누구나 다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향이 뭐 누구는 다르고 그런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뭔가 더 하신다면 이제 다른 데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협회가 있습니다. 더 좋아질 거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관심을 가진 상태에서 신입이 들어와도 그 사람들 빨리 융화해서 다시 한 목소리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신입이 들어와도 어떤 소문이 있으면 아 이 사람 뭐 전문하고 이쪽으로 보내고 또 이 사람 다른 거 뭐 전문하고 이렇게 보내면서 더 융화될 수 있게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잘 살고 있어서 고맙네요. 기대했고 궁금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 스스로도 바빠서 개인적 연락을 못 드는 부분이고 좀 분가도 좀 틀렸던 부분도 있고 그죠? 네. 네, 근데 어떻게 소식을 자꾸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떠들었잖아요. 그래도. 서로 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 그랬으면 좋겠고 i3 올해는 더 힘들지만 발전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파워를 담아가지고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제 i3 하면 화이팅입니다. 네. 자, i3 파이팅! 파이팅!